안녕하세요. 포테이토 핸즈입니다. 오늘은 세계 도시 그리기 시리즈 A부터 Z 중에서 스펠링 C로 시작하는 카이로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라는 도시는 이집트와 아랍 연맹의 수도이고 나일 강이 흐르는 그런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카이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의 사진들, 요소들을 이렇게 스크랩해서 레이어로 배치를 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어떤 포토샵 파일 형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세팅할 필요 없이 이전 파일 불러와서 이름을 바꿔주는 식으로 작업하면 문서 생성하는 그 작업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이로 스펠링이 좀 틀릴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고요. CAIRO 확인하고 다시 그려줍니다. 베이징은 이제 지워줄게요.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피라미드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자의 이 대피라미드, 세 개의 대피라미드는 카이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조그맣게 이렇게 그렸는데 이 크기가 정말 크다고 하는데 그냥 그리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서 옆에 이렇게 작게 사람을 그리면 얼마나 큰지 감이 조금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크게 그리고 피라미드를 그리겠습니다. 근데 피라미드의 용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왕의 무덤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용도로 썼을 것이다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원전 거의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이 건물 2560년 전부터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랍 지역에 관련된 배경을 그릴 때 이렇게 낙타를 그리면 더 현지의 느낌을 살릴 수 있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라딘 영화를 봤는데 정말 이 낙타들이 이렇게 행렬하는 모습을 보니까 딱 그 아랍의 느낌과 그 현지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만 그리지 않고 이번에는 그 지역에 사는 동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 다리를 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낙타를 그리고 나서 이 원단들은 나중에 채색으로 한번 무늬를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타워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카이로 타워는 카이로 도심에 있는 타워로 이 타워는 예전에 한 50년 동안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타워의 라인들을 이렇게 따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선을 그릴 때는 그리지 않고 이렇게 선택 툴로 선택해서 복사해서 끌어다가 자리에 배치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잘 삐뚤빼뚤해서 못 그리겠다 하면 저처럼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독수리 상이 있어서 독수리 상도 한번 그려볼게요. 타일 이 위에 타워 위에 있는 이 격자 무늬 작업은 고대 이집트의 상징적인 파라오 연꽃 식물을 연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자 무늬의 타워 디자인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타워 전망대에는 회전식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는데
카이로가 생각했을 때 저희는 이제 이집트 하면 이집트의 그런 뭐 피라미드 같은 고대 유적지만 생각날 수 있지만 그 도심은 정말 현대식 건물도 많고 그냥 큰 정말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망대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격자무늬 그릴 때도 저는 이제 한쪽만 그리고 반대편은 복사해서 붙여넣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 작업이 다 끝나면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하고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살짝 틀어줬습니다. 살짝 틀어서 자리를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핑크스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건물 앞에 있는 스핑크스인데요. 이 건물은 이집트 박물관이고 스핑크스는 그 신화라고 해야 되나요? 신화에 나오는 사람과 이 사자가 합쳐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멩이 이 두 개의 층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있고 그림이 완성이 되면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림 스핑크스 뒤에 있는 이 이집트 박물관을 사실 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이집트 박물관을 그리고 나서 이 스핑크스는 좀 더 위로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리고 싶은 각도의 이집트 박물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는 여기서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정면으로 되어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물관을 그 도시를 여행 시작하는 장소로 그 도시의 박물관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를 조금 더 알고 이 모든 뭐 유적지를 보거나 좀 더 보면 볼 때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생긴 유명한 뭐 건물이었지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박물관에서 읽었던 글이나 설명 같은 거를 듣고 그 도시를 보면 안 보이던 것들도 더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도 만약에 제가 이집트를 방문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들르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박물관 안에는 이집트 그런 문화유산물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유적지에서 발굴된 그런 고대 장식품들, 석상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미라도 되게 기대를 하죠. 그래서 미라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이 많다고 해서 꼭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 사진도 완전 정면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살짝 틀어져 있는데 제가 각도를 정면에서 본다고 상상하고 조금씩 틀어진 거는 알아서 잡아줄게요.
그래서 깃발도 다른 사진에서 봤을 때 3개 정도 있어서 깃발도 3개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그릴 건데요. 사실 이 박물관은 이렇게 정면만 제가 그렸지 사실 그 옆을 보니까 엄청 넓은 큰 박물관이었어요. 근데 그 박물관 전체를 표현하면 이 그림에 완전 꽉 찰 것 같아서 그냥 박물관의 정면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반대편은 이어주고 이렇게 선으로 표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장식품들, 벽에 있는 장식품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이렇게 느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만 간단하게 요약한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도 그렸고 낙타도 배치를 해봅니다. 사실 중간에 채색하던 게 하나 비디오가 날라가가지고 지금 채색한 모든 저 뒤에 있는 채색은 날라갔고 낙타부터 제가 녹화가 돼가지고요. 낙타 위에 있던 그 원단을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채색을 원단 같은 거 살 때는 그때 저번 비디오에서도 한 대로 마술 봉틀로 선택을 하고 이 원단에 무늬 느낌을 이렇게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밖으로 삐져나가지도 않고 딱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라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본 사진에 있는 대로 색깔을 참고해서 한번 표현해 보았고 이 밑에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자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이 서로 겹치도록 표현을 하면 됩니다. 너무 반듯하면 약간 원단의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어서 조금 중간중간 굵기를 다르게 라인을 칠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굵기가 조금씩 다르게 색칠을 해주고 낙타에 이제 명암도 한번 넣어주려고 해요. 낙타는 사실 처음 그려보는 건데 이렇게 동물 그림도 그리다 보면은 더 친숙한 느낌으로 동물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의 이런 안 칠해진 부분들까지도 나머지 마무리로 칠해줍니다. 그러면 낙타 채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다음에는 이 이집트 박물관 약간 붉은색이 도는 벽색이에요. 살색보다는 살짝 더 핑크에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박물관을 칠해줍니다. 건물을 칠할 때에는 바탕이 되는 색부터 지금 크게 이 사진에 보면 핑크색하고 이 대리석에 약간 옅은 회색빛이 도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장 포인트로 잡고 넓은 부분을 넓게 채색을 다 해주세요. 넓은 부분이 채색이 끝나고 나면 디테일한 명암 부분을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넓은 부분을 채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명암을 살짝 넣어주면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드니에서도 박물관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박물관 안에 있는 디자인을 볼 때 또 재밌는 게 사람들이 동선에 맞춰서 그 관람을 하도록 이 박물관 디자이너들이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박물관 갔을 때 그냥 그렇게 전 디자이너니까 그냥 유물이나 어떤 역사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박물관은 동선을 이렇게 짰구나. 표지판을 이렇게 디자인했구나. 그래서 이런 안내하는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그런 것들이 모두 저에게 영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에 갔을 때 저는
뭐 박물관의 지도랄지 동선이랄지 사람들이 관람하는 뭐 순서랄지 이런 것까지도 참고해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넓은 면적이 되는 것들은 색칠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깃발을 보니 양쪽은 파랗고 가운데는 흰색, 검정색, 빨간색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깃발 색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건물의 전체적인 배경색은 다 채워졌고 이제 명암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명암을 줄 때는 살짝 조금 어두운 색을 골라서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살짝 어두운 부분 작업이 다 끝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을 골라서 더 진한 부분을 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어두운 색을 고르고 색칠을 다 해버리면 이게 좀 너무 과감해지기도 하고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서 너무 갑자기 어두운 색을 고르지 않는 게 그림을 조금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더 어두운 색을 골라서 더 어두운 곳들을 진하게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리석도 조금 더 어두운 회색을 골라서 색칠을 해주고 있고요. 이 나무 문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칠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스핑크스 석상만 색칠하면 될 것 같거든요. 스핑크스 석상은 뒤에 있는 이집트 색상보다는 살짝 더 돌 느낌이 나도록 조금 더 회색 빛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색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이 되는 곳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핑크스는 동물과 사람을 합친 그런 실존하지는 않는 상상 속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신의 역할을 하였다고 사람들이 믿었대요. 그래서 피라미드 앞에도 스핑크스가 놓여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이 스핑크스 석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돌의 느낌이 나도록 조금씩 더 명암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이집트 박물관 낙타 타워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카이로 글자만 한 번 더 봐주고 나면 그림이 완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카이로 글자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그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림은 소사이어티 6 포테이토 핸즈 계정에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